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첫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영하권 입지 추위가 찾아오고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해커의 침입을 정확하게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하는 해커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민통선에 쌓인 돼지 사체에서 핏물이 새어나와 임진강 지류 하천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자체는 부랴부랴 방제 작업에 들어갔지만 매몰 작업장이 취소장과도 가까워 주민들의 불안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은 전국에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첫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으로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중부와 경북 일부에 진눈깨비나 약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높겠지만 낮 기온은 13도로 어제보다 2도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며 영하권 입시 추위가 찾아오겠고 충청과 호남 서해안에는 새벽부터 아침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중국 내몽골과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 영향으로 오늘과 내일 서쪽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내일 치러집니다. 시험 당일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거나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상당히 당황할 텐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권호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되는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유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답안지 배부 시간인 8시 25분까지는 입실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문제지 배부 시간인 8시 35분까지 입실 여부는 시험장 책임자가 결정하고 8시 40분 이후에는 입실이 안 된다는 점 염두에 둬야 합니다. 수험생이 실수로 시험장을 잘못 찾아갔을 때는 시험 관계자가 배정된 시험장으로 안내해 줍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이동이 힘들 경우 등교한 시험장에서 선택 유형에 따른 응시가 가능하며 그곳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 사고를 당해 일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없게 되면 시험장 내의 구급차나 별도의 시험실에서도 가능합니다. 시험 도중 갑자기 몸이 아플 경우 감독관에게 얘기하면 보건실로 이동해 볼 수 있고 시험장 책임자 판단에 따라 시험 시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지하철 등의 고장으로 수험생들이 지각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시험 관련 기관이 경찰청과 구청 등의 협조를 받아 긴급 차량을 동원해 데려다 준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게 수험생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모든 것을 수능 본부에다 맡기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간한 시험 당일 돌발 상황 대처 요령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이탈리아의 수상도시로 유명한 관광지 베네치아가 침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간 라 레푸블리카 등 이탈리아 언론은 이탈리아 북부에 최근 많은 비가 연일 내리면서 베네치아의 조수 수위가 지난 10일 110cm 안팎을 기록하는 등 수위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조수 수위가 곧 145cm 안팎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여 당국이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치아는 조수 수위가 110cm를 초과하면 베네치아 섬의 12%가량이 침수되며 140cm를 넘어서면 절반 이상인 59%가 통상 물에 잠긴다고 이탈리아 언론은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13일 앞두고 임기 후반기 첫 국무회의를 부산에서 열었습니다.
이 아세안과 상생 번영하는 신남방 정책을 핵심 국가발전 전략으로 강조하고 이번 회의를 획기적인 협력 강화 계기로 삼자고 말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첫 국무회의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달 말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기념해 아세안 10개국산 커피를 섞어 만든 아세안 커피가 제공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상생 협력을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은 우리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라며 이번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세안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동방선장의 상생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현장 국무회의는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지난 2월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9월에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취임 뒤 특사 파견, 아세안 10개국 전체 방문 등 공을 들여왔습니다. 신남방 정책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등 특정국 의존을 벗어나 교역을 다변화하고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 국가라는 목표도 이룰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부산에서 공동 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과 아세안의 지혜와 역량이 하나로 모이기를 기대합니다.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정상회의는 오는 25, 26일 이틀간 열립니다. 이어서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과 별도로 이번에 처음 열리는 한 메콩 정상회의가 27일에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것인지가 관심입니다만 문 대통령은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와대는 실무적인 대비는 갖추고 있지만 가시적으로 밝힐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규제 자유특구가 털을 잡기 시작하면 규제를 면제받는 분야의 기업들이 모여들고 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규제 자유특구로 인해 자동차와 조선 같은 주력 제조업에는 혁신 기술이 더해지고 수소나 바이오에스 에너지 같은 고부가가치 신산업이 새롭게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자유특구위원회는 지난 7월 7개 시도에 규제 자유특구를 지정한 데 이어 7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네, 인터넷이 주류인 세상입니다. 정부는 물론 기업과 개인 모두 정보와 사생활 유출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해커들의 움직임을 곧바로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우리 정보기관의 사이버 안전을 관리하는 과학기술 사이버 안전센터입니다. 하루 2천만 건의 보안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는 단 16명에 불과합니다. 물리적으로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커 침투를 99.9% 이상 차단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AI, 즉 인공지능을 활용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업무를 사전에 가려내고 해커의 침입을 정확하게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분야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학습을 해서 각 분야에 이제 최적화된 그런 인공지능 모델들을 자동으로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대규모 자료 수집과 가공부터 최종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사용자 요구에 따라 논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능화된 해커까지 잡을 수 있는 이 기술은 국내 인공지능 전문 기업의 선급 기술료 3억 원을 받고 이전돼 본격적인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연구와 기업 현장의 경험 등을 통해 드러난 다양한 장애를 극복해 활용성이 높습니다. 이번 인공지능 기술 개발로 인해서 사이버 안전 분야에도 해커 없는 이제 안전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과 방패와 같은 해커와의 싸움.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전문기업의 융합 기술이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하는 해커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민통선에 쌓인 돼지 사체 4만여 마리에서 핏물이 새어나와 임진강 지류 일부가 붉게 물드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지자체는 부랴부랴 방제 작업에 들어갔지만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연천군은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 돼지 16만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돼지를 매몰하는 데 쓸 수 있는 용기가 없어 4만여 마리는 그대로 군부대 부지에 방치해왔습니다. 악취도 문제지만 돼지 사체에서 핏물이 새어나오면서 임진강 지류 하천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흘러내린 거죠. 원래 돼지를 싸놓기 전에 뚝을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뚝이 지금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방역당국은 부랴부랴 조치에 나섰습니다. 돼지 사체를 싣고 핏물을 줄줄 흘리며 줄지어 서 있던 트럭들은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천엔 핏물이 흘러내려가는 걸 막기 위한 펜스가 쳐졌습니다. 바닥도 생석회를 하얗게 뿌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마녀도 이상을 오늘 밤에 처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결화 작업, 이렇게 정리정돈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연천군이 부랴부랴 방제에 나서고 서둘러 매몰 작업을 마친다고 약속했지만 주민들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침수수가 우리 식수원이기 때문에 그게 최고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죠. 게다가 매몰 작업장이 취수장과도 불과 수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들 불안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우주 인터넷용 미니 위성 60기를 펠턴 9 로켓에 실어 지구 궤도에 배치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5월 60개의 위성을 배치한 데 이어 이번에도 위성을 추가로 배치해 지구 궤도에 수만 개의 위성을 배치해 연결하는 초고속 우주 인터넷망인 스타링크 구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추진 중인 스타링크 사업은 비행 중인 미 공군 항공기와 1초에 600메가바이트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천문학자들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사업으로 우주에 배치된 수많은 위성이 빛공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천문학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허윤석 생명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억세풀을 이용한 미생물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연료전지는 미생물을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로 전기 전환 효율성이 다른 미생물 연료전지보다 2배에서 10배가량 높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느라 습관적으로 잠을 미루는 사람들은 불면과 우울, 불안 등으로 정신건강이 나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연구팀은 20, 30대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의 수면과 생활 습관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내용을 보면 습관적으로 취침 시간을 미루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약 4.5배 더 많았고 하루 평균 사용량으로 약 1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연구팀은 잠자리에 든 이후에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이어져 우울과 불안, 불면증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임신 경험이 있는 이공계 연구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임신 중 유해물질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물학연구정보센터와 ESC 젠더 다양성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국내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일하는 연구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렇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연구자의 58%는 소속 연구실에 임산부 연구자를 위한 실험복과 마스크 같은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연구자의 약 92%가 임신을 계획할 때 실험 환경을 고려했다고 응답했으며 절반 이상인 56%는 실험 환경에 노출된 상황에서 임신한 것을 후회했다고 답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자사식품이 타사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슈퍼푸드, 천연, 최초 개발 제품 등의 광고 문구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물이 아니면 음료수에 무슨 수 같은 제품명을 붙여서는 안 되고 키스하고 싶어지는 젤리처럼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문구도 쓰면 안 됩니다. 식약처는 식품의 표시에서는 안 되는 광고 문구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업자는 정의와 종류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혼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요즘 운동하러 실내 수영장 찾는 분들 많죠. 불시에 점검을 해봤더니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물속 염소 수치가 기준을 초과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수질 관리를 운영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말에 문을 닫은 부산 YMCA 실내 수영장. 당시 벌레가 우글거리는 수질 관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복합 쇼핑몰에 있는 실내 수영장에 다녀와 피부 질환이 생겼다는 등 소비자 불만은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그 당일날부터 엄청 가렵다고 하더라고요. 긁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본인이 막 손바닥으로 계속 때리고 밤에 막 짜증 부리고 이불도 못 덮으니까 약 발랐으니까. 전국에 있는 실내 수영장은 1,150여 곳.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에 있는 공공실내 수영장 가운데 20군데를 무작위로 골라 불시에 점검했습니다. 소독에 쓰이고 물속에 남아있는 유리 잔류 염소가 기준을 초과한 곳이 4곳. 너무 적어서 세균 번식 위험이 있는 곳이 1곳이었습니다. 물속 염소가 사람의 땀 같은 오염물과부터 생기는 결합 잔류 염소는 국내 기준이 없어 WHO 규정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수영장 5곳에서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이런 결합 잔류 염소가 많을수록 물이 오염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천식이나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결막염이나 각막염 등의 안질환,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은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점검한 수영장 20곳 가운데 절반은 염소 수치가 기준에서 벗어난 건데 문제는 수질 관리가 현재 운영자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문체부에서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법안 개정안을 보면 1년에 2차례 의무적으로 수질 검사를 해야 하지만 이용자 수나 계절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별 검사 주기는 따로 없습니다. WHO나 영국, 미국 이런 선진국에서는 수영장 수질 지침 규정에 항목별 검사 주기, 또 기준 초과 시 조치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와 함께 수질 검사가 의무화되더라도 불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운영자에게 통보한 뒤에야 검사하게 돼 있어 개정안도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드디어 내일이 2020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입니다. 그동안 공부한 노력의 결실을 보는 날이라서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많이 긴장하셨을 텐데요. 오늘 하루 몸 상태 잘 유지하셔서 내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